안녕하십니까. 대구 농공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태윤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어떻게 학교 생활 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1년 동안 어떤 중요한 교육 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학교에 들어왔으면 보통 6학년까지는 다 다니니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 무엇을 배우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학년, 2학년입니다. 1학년, 2학년들은 공부를 제일 조금 하는 학년입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학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히 1학년 학생들은 3월 동안 국어, 수학 같은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네, 4월부터 국어, 수학,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착하고 똑똑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1, 2학년 때는 주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선생님과 친해지고 좋은 친구를 만들고 한국어를 읽고 쓰기, 그리고 이해하기, 그리고 수학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같은 것과 함께 늘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에는 주제를 선택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체육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미술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계실 텐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안에 체육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학년 아이들이 3, 4학년이 되면 공부가 조금 많아집니다. 말씀드리자면 국어, 수학 말고도 도덕,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까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아이들이 교실을 이동하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쑥쑥 성장해 나가는 시기가 3, 4학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학년, 4학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이 많아지고요. 6교시 공부가 생겨서 2시 30분 넘어서 학교가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관심을 기울여서 공부하지 않으면 조금씩 어려운 것들이 나옵니다. 3, 4학년 때는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서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 6학년이 되니까 또 과목이 한 과목 늘었습니다. 공부의 양이 더 많아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5학년, 6학년이 되면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수학 포기했어요. 영어도 너무 어려워서 영어 포기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 만큼 공부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6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엄청 성장하는 시기이니만큼 계속 들어보셨던 것처럼 사춘기란 말을 들어보셨죠? 사춘기가 오기도 하고 학교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집에서 5학년, 6학년이라고 다 컸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배워오는지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1, 2학년 공부에서는 한글을 잘 읽고 쓰고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을 다른 사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1학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한글을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꼭 담임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서 적절한 지원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또한 더하기, 빼기, 구구단 같은 거는 1, 2학년 때 잘 하지 못하면 3, 4학년 때 안 나오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을 점점 어려워하면서 공부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1학년, 2학년 때 꼭 잘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4학년 때는 공부가 많아지니까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대부분 선생님, 저는 책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3학년, 4학년 때 책을 좀 더 많이 읽으면 교과서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부의 내용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돼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학년, 4학년 때 영어가 처음 나와서 영어를 조금씩이라도 읽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수학에서는 나누기, 곱하기, 분수, 소수 이렇게 말만 들어도 조금 어려운 말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수학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가정에서도 적절하게 도와주신다면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학년, 6학년이 되면 새롭게 배우는 과목도 많지만 1학년에서 4학년 때까지 공부를 조금 더 어렵게 하는 공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에서는 모든 공부를 기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싫어하는 과목을 포기하지 않도록 집에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공부는 저도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너무 잘하지 못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공부는 아이가 마음을 먹으면 그만큼 빨리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것만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을 읽고 쓰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기초적인 수학을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생활은 1년 동안 어떤 중요한 학교 활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학식이 있습니다. 3월의 첫 평일, 보통 3월 2일이 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고 1학년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에게는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특히 1학년 입학식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님, 정말 부모님이 너무너무 바쁘시면 할머님, 할아버님과도 같이 옵니다. 입학식에 아이를 혼자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학식에는 1학년이 되어서 환영합니다 라는 6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의 인사도 듣고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인사도 듣고 처음으로 선생님을 만나는 날인 만큼 아이들이 정말 기대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환경에 처음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 아빠와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 한 분이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재량휴업일입니다. 사실 재량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도 잘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재량휴업일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3.1절, 어린이날, 추석, 설날 말고 빨간 날이 아닌데 학교에서 정해서 쉬는 날을 말합니다. 이날
이날은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요. 부모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학교에 오면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하루 동안 해야 할 공부, 먹어야 할 간식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를 하는 학교도 있고 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체육대회는 누가 잘하나 1등이 누군지 봅시다 하는 대회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혹은 한 학년 학생들이 즐겁게 운동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장애물을 극복해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박 터트리기 같은 것을 한다든지 긴 줄을 당겨서 영차 해서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체육을 하면서 하루 즐겁게 보내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감염증이 없었을 때는 체육대회 날에는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힘도 응원도 해주고 같이 점심도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2023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저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체육대회에 부모님 오셔도 됩니다 하면 가셔서 응원해 주시고 이번 체육대회는 부모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시면 그냥 아이들에게 학교 가는 날 오늘 체육대회지 열심히 하고 와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식, 개학식입니다. 방학식은 방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3월 2일부터 물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언제 방학해요? 이렇게요. 보통 여름 방학식은 7월, 겨울 방학식은 12월에 하게 됩니다. 네, 방학식을 하는 날부터 방학인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방학식 날부터 학교를 안 보내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알림장에 내일은 방학식입니다 라고 적혀 있으면 내일까지 학교 가고 그 다음 날부터 방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학식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내일은 개학입니다 라는 메시지나 알림이 오면 내일 학교 가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시부터 가요? 언제까지 공부해요? 라고 여쭤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았는데 학교 가는 시간은 거의 똑같습니다. 8시 30분에 가서 방학식, 개학식 날은 일반적으로 조금 일찍 마치는 편입니다. 네, 다음은 교육과정 발표회입니다. 교육과정 발표회는 1년 동안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과 익혔던 기능을 다른 학생들, 선생님들, 어머님, 아버님들께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공부를 했는지 예쁘게 꾸며서 혹은 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전시도 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노래, 춤, 악기 연주 등의 공연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발표회를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어머님, 아버님들이 교육과정 발표회에 오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자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어머님, 아버님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가시면 됩니다. 바쁘다고 안 가시는 것보다는 가셔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고 아이들에게 손도 흔들어 주시면 아이들에게 엄청 큰 힘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업식입니다. 종업식도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종업식은 이제 일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일이 다 끝났다는 말은 한 학년 끝났다는 말입니다. 종업식이 끝나고 3월이 되면 다음 학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업식 날은 학교에 있던 짐도 다 챙겨가야 하고 실내화도 들고 가야 하고 그 다음 이제
다음 학년에는 몇 반이 되는지까지 알려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중요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이 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1년에 2번 혹은 3번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 단체로 나가서 박물관에 간다든지 농장, 미술관에 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게 되고요. 보통은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 전에는 꼭 준비물이 쓰여진 가정통신문이 집으로 가게 됩니다.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 현장 체험 학습이 있으면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십니다. 준비물을 못 챙겨서 아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현장 체험 학습을 멀리 가는 경우에는 학교에 오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이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멀리 갔다 오는 경우에는 끝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꼭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떤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1년 동안 학교에서 하는 행사 중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아이의 학교 생활을 보다 똑똑하게, 슬기롭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